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제9주차 강의로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및 레포트도 제출했으니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강의 청취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6월 말에 기말고사 준비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강에 앞서서 교수님이 이번 중간고사 그 다음에 레포트를 당일 학교에서 접수받으면서 느낀 점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쳐는 내용과 그 다음에 레포트를 분석하고 점수를 다 채점을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교수님이 내린 전체 평은 뭐냐, 물론 고3 과정을 마치고 곧장 대학교 입학해 가지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면 강의도 하지 않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비대면 강의를 듣다가 보니 학교 환경에 미처 적응을 못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수님이 문제와 레포트를 분석해 본 결과 일부 학생들은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좀 안타깝고, 또 뭐 한 중간 정도 이래 정성을 했는 친구들은 좀 더 심기일전을 해서 빨리 환경에 적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내린 전체 평은 뭔데, 그래도 명색이 대학생이라면은 원대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강의에 임하고 또 시험에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채점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 시험 내용 답안다라는 걸 보니까 너무나 목표의식도 없고 목적의식도 없다라는 걸 교수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1학기 첫째 주 시작하면서 1주차 강의하면서 OT 겸 제가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교육은 뭐가 자신감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왕 할 거면 뭐다, 즐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초에 충실하라. 그리고 가능하면은 컴퓨터적 사고로 접근하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분석해 본 결과 기초에 충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 교수님이 생각해도 너무나 쉽게 출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만 한 두세 번만 밑줄 그어가면서 처음부터 8장까지 쭉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셨더라도 전부 만점 맞아야 할 그런 그 레벨로 교수님이 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답안 채점을 해보니까 참 불성실한 친구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여기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돌아서서 기말고사가 시행될 겁니다. 자, 생각 없이 대학교 입학해 가지고 한 학기가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학부 때 성적이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뒷공무니에 따라다닌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고등학교에 생활하면서 있었던 모든 습관과 사고를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빨리 떨쳐버리고 이 대학 생활 환경에 빨리빨리 적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연구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저 뭐 중고등학교 시절처럼 그렇게 뭐 책가방만 들고 학교 간다는 그런 정신으로 학부 4년간 지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학위를 받고 사회에 나오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또 뼈저리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도서관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요즘은 또 주변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기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모든 미디어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또 주변에 또 공부할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교수님이 적어도 학교 다닐 때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뭐다, 교수님 볼 때는 너무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 점 명심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것은, 가끔 교수님이 지금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 개개인 모두를 교수님이 직접 상담도 하고, 여러분들 고충 이런 것도 상담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근황을 체킹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업무 보다가 가끔 뭐 개개인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하면은 전화를 제때 받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아예 전화 자체를 안 받고, 또 전화를 뭐 개인적으로 바빠서 못 받았으면은 나중에 휴대폰 보면 부재중 전화가 뜨면 반드시 교수님 휴대폰 번호가 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화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전화를 안 하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전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때 받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못 받았다면 반드시 여러분 보시고 뭐 1시간이 지났든 30분이 지났든 교수님한테 전화를 줘야 되는데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전부 수업 태도 전부 교수님이 체킹해가 나중에 기말고사 마치고 성적평가할 때 다 그런 친구들은 수업 태도 점수를 감점을 시킬 겁니다. 개개인마다 일일이 체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명심하시고, 어떤 학과에 어떤 교수님한테 강의를 듣더라도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전화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화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뭐 전화를 잘 받고 답변을 했는 친구들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 않는 친구들은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드린 걸 잘 새겨 들어놨다가 다음에 혹시 개인적으로 전화가 가면은 반드시 전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점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심기일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강의 잘 청취하고 애습복습 잘해서 1학기 기말고사 무사히 잘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교수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 강의 자료 첫 페이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니까 먼저 뭡니까? 타이틀이 9장입니다. 제 9장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포인트.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포인트가 무엇인지 몇 가지 조금 알아보고 본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포인트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를 우리는 포인트라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렇지만은 향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예를 들어 뭐 지나가는 친구들은 석박사 또 과정을 공부하겠죠. 그래가 어느 직장을 간다. 자,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갔다고 과정했을 때 그때 되면은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이 C 언어 중에 함수도 있고 배열도 있고 포인트 개념도 나오는데 이 포인트를 이해하고 더 하이 레벨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어셈블리어가 있습니다. 어셈블리 언어를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어셈블러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런 어셈블리어 또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반적인 웹이나 앱 개발을 할 땐 몰라도 이 포인트 부분을 몰라도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CPU 내부 구조 이런 거 코어 모듈이라 그래요. 코어 모듈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면은 반드시 이 포인트 개념을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프로그램을 멋지게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어서 포인트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8장까지는 주로 베리어블 변수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도 변수의 작성 규칙에 대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 써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올바른 그 변수 작성했는 거, 또 올바르지 않는 거 한 3개 정도 예를 들으라 그랬는데, 거기서 뭐 또 정확하게 답을 단 친구도 있고 제대로 달지 못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는 주로 우리가
변수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그 자체로 자신의 자료형에 맞는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든다면 뭐 인테저라든지 더블형 이런 거 있죠. 그죠? 근데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 포인트도 변수로 쓰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변수는 특이한 변수로서 메모리 주소를 저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메모리에 주소값 자체를 담는다 이 말입니다. 또 단순히 주소값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료용의 주소값인지를 함께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여기에다가 자 인테자라는 자료용을 하나 이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int라는 요 변수의 주소값이 만약에 84라고 한다면은 요걸 우리가 포인트 변수로 변형하게 되면은 int하고 그 다음에 아스테리스크 기호를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데, 이 인테자형 포인트 값은 요 변수의 주소 값이 7484를 값으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인테자형 변수를 우리가 방금처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인테자형 변수는 컴퓨터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메모리라는 것은 램 주기억 장치를 말합니다. 주기억 장치. 그래서 이때 그러한 변수의 이치값을 가리키고 있는 인테자형 포인트가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럼 그 포인트는 뭐로 표시하는데, 항상 변수명 앞에다가 아스테리스크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특정한 변수 자체가 존재하는 메모리 주소의 값을 가집니다. 즉 컴퓨터 메모리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또 하나 든다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int 이래 주고요. 자, 변수 a 꼬르는 a 꼬르는 5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세미콜론을 줬어요. 그러면은 자, 이게 메모리 공간에 있다. 이 안에 현재 밸류 값이 만약에 5가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여된 주소 어드레스 있죠. 그죠? 주소가 예를 들어 0x 16진수로 AFB03954라고 가정을 하고, 오른쪽에는 또 인테자 이래 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스테리스크 주고 B 이꼬르는 앰퍼사드 A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자, 기존에는 변수 A를 이용해 5라는 값을 담아서 처리를 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요 포인트 B가 자, 앰퍼사드 A라고 되어 있죠. A의 주소, 즉 이 A 변수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서 5라는 값에 접근할 수가 있다. 또 이 아스테리스크 B도 변수이기 때문에 특정한 주소 값을 가진다. 즉 A와 B 모두 각기 다른 주소 값을 가진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요 인테저 A 변수는 조금 전에 주소가 자 16진수로 0xAFB03954라 그랬어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인테저 아스테리스크 B는 자 주소는 실제 어떤 식으로 16진수로 예를 들어 0xCA29839F가 할당이 되어 있지만은 이 아스테리스크 B 포인트 변수 B 이꼴 앰퍼사드 A 세미콜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요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B라는 변수 포인트 변수 안에는 왼쪽에 있는 인테자 A의 주소 있죠. 그죠? 요걸 저장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다만 B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A라는 변수의 주소를 그 값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인터 관련 연산자가 크게 두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 주소 연산자로 쓰는 기호로는 앰퍼사드 기호를 씁니다. 요 앰퍼사드는 여러분들 키보드에 가게 되면은 저 위에 숫자 키 7 있죠? 그 위쪽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글씨에 보면은 요 앰퍼사드 기호를 말하고요. 요거는 변수 앞에 붙여서
변수의 메모리 시작 주소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흔히 포인트 변수의 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scanf에다가 앰퍼사드 a와 같은 형식으로 넣어주는 이유는 특정한 변수가 메모리 내에 존재하는 주소값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즉 주소를 가져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포인트 변수를 선언할 때는 항상 아스테리스크 기호를 준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 관련 연산자 중에 두 번째는 간접 참조 연산자라 그래가지고 아스테리스크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선언된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변수 값을 구한다. 즉 선언 이후에 사용하게 되면은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가지게 되더라. 이게 간접 참조 연산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제 선언할 때와 선언 이후의 포인트 연산자 아스테리스크는 생긴 것만 같지 기능은 서로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포인트의 또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실제로 인테자, 예를 들어 인테자 a 꼴 뭐 5 세미콜론 이렇게 변수를 할당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 주소상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하면은 인테자형은 바이트가 4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주소를 1바이트씩 표현할 때 4칸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4칸에다가 각각 밸류 값이 보관된다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트가 담당하고 있는 강력한 기능이 있는데, 포인트는 컴퓨터 시스템의 특정한 메모리에 바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던 중요한 메모리 영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걸 잘못 주게 되면은 여러가지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 덮어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엉뚱한 데이터가 발견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참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열과 포인트는 사실 동일합니다. 배열과 포인트는 서로 상호 치환되어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배열 어레이를 선언한 이후에는 그 이름 자체가 포인트 변수와 동일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 자체를 포인트 변수처럼 쓸 수도 있다. 요거는 우리 교재 저 뒤에 가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포인트 개념을 간단하게 나면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이어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타이틀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에 345페이지 맨 아래 가게 되면은 학습 목표를 몇 가지, 5가지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다? 포인트란 뭔가. 두 번째는 변수의 주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세 번째는 포인트 선언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보고, 네 번째는 간접 참조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그 다음은 포인트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어서 포인트와 배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트와 함수에 대해서 구별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풍선 도움말에 보니까 이번 장에서는 포인트의 기초적인 지식을 뭐다? 학습을 하게 되더라.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46페이지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만들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번 장에서는 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래서 포인트는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주소만 있으면 메모리 안에 내용을 참조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위험하면서도 뭐다? 편리한 양날의 검과 같은 도구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만들 프로그램을 정리해 놨는데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요 텍스트 출력하면은 변수의 주소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의 주소는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뭐다? C의 주소는 이렇게, F의 주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출력하면은 변수 A와 B의 내용을 뭐다? 서로 바꾸는 함수.
자, 서로 교환하는 함수가 서합 함수입니다. 이걸 한번 작성해 보자. 그래서 서합 함수 호출 전에는 A라는 변수에 자, 정수값 100이 보관되어 있고 B에는 뭐다? 200이 뭐다? 저장되어 있더라. 근데 서합 함수를 호출한 후에는 뭐다? 서로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A에는 인테저 정수값 200, B에는 뭐다? 에? 상수값 100이 들어앉아 있죠. 요렇게 서로 뒤바뀌어 있다. 자, 요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배열을 처리하는 함수들을 정의해서 사용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대괄호 안에 배열 원소가 뭡니까? 10부터 50까지 이렇게 5개 출력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배열 원소들의 뭐다?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보니까 30.00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물론 요거는 뭡니까? 인테저 값이 알겠죠? 더블형을 써가지고 뭡니까? 실수를 표현했다. 자, 요렇게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뭡니까? 포인트가 뭔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자, 영문으로는 POINTER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347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데, 자, 포인트는 메모리의 뭐다? 주소를 가지는 변수다. 그래서 그림 보니까 오른쪽에 뭡니까? 메모리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가 있고 앞에는 뭡니까? 전부 어드레스가 부여되어 있죠. 일정한 구역을 쪼개 가지고 요거는 0 어드레스, 1 어드레스, 2 어드레스, 3번지, 4번지, 5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여기 보니까 각 번지 주소 안에 뭡니까? 0, 4, 1, 22, 56, 0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거는 뭡니까? 전부 정수 값이 되겠죠. 밸류가. 그래서 자, 포인트라는 것은 교재 맨 위에 보니까 포인트는 변수가 저장되는 주소와 뭐다?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먼저 변수의 주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포인트를 오른쪽 메모리 그림을 통해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왼쪽에는 뭡니까? 집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뭡니까? 집에 어떤 우편물을 뭐다? 배달할 때도 반드시 그 집 번지를 보고 찾아갑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벽에다가 2730이라고 되어 있네. 이게 번지라 치고, 자, 2730번지라면 이 집에 뭐다? 에? 우편 배달 아저씨께서, 집배원 아저씨께서 무슨 편지나 등기 같은 걸 배달해 주겠죠. 그죠? 자, 이 개념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참고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뭡니까? 메모리의 구조가 스트럭처라 그러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47페이지 위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니까 변수는 뭐다? 컴퓨터 메모리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는 뭐다? 어디에 만들어지는 것일까? 변수가 자료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므로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것이 확실하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D램 하나 넣어놨네요. 그죠? 그림을.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메모리 단위는 뭡니다? 바이트라 그랬습니다. 그럼 요 구역 나눠는 요게 전부 한 바이트 예를 들어 바이트로 구분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요거는 우리 교재 347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림 9.1 있죠. 메모리 구조를 그대로 캡처다가 올려놨는데 앞에서부터 0부터 마지막 뭡니까? 19까지 번호가 부여되어 있죠. 요거는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단위는 방금 얘기했듯이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쓰인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교재 보니까 메모리는 어떤 식으로 액세스 되는 것일까? 즉 접근 하나 이 말이죠. 그래서 메모리는 바이트로 구성되고 각 바이트마다 고유한 어드레스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20바이트 크기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 요게 20바이트다. 20바이트.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바이트 주소는 뭐다? 0다. 두 번째 바이트 주소는 1이고 세 번째 바이트 주소는 2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바이트 주소는 뭐가 된다? 19가 되더라.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변수를 만들면 이들 변수는 뭐다? 컴파일러에 의해가, 즉 번역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메모리 공간에 배치가 되고, 변수가 메모리에 배치될 때 변수의 크기에 따라서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일반적인 PC 환경에서 예를 들어 캐릭터형 변수는 1바이트, 인테저형 변수는 몇 바이트? 4바이트, 또 플로트형 변수는 4바이트를 차지한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 슬라이드에 보니까 정리해 놓기를 첫 번째 변수는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액세스 접근되더라.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바이트 주소는 제로고 두 번째 바이트 주소는 1로 이렇게 구분해 놨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베리어블 변수와 메모리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페이지 347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가 보세요. 그래서 방금 교수님이 개략적인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변수의 크기에 따라서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캐릭터형 변수는 1바이트를 차지한다. 1바이트. 그 다음 인테자형 변수는 몇 바이트? 4바이트를 차지한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보니까 간단하게나마 소스 코드가 하나 있죠. 자, 인테자 메인 보이드라고 하고 중괄호 안에 뭡니까? 실행할 센텐스를 뭐라고? 인테자 i는 10, 또 캐릭터형 c에는 69, 그 다음에 플로트형 f 변수에는 12.3을 뭐다? 각각 대입시켜 놨어요. 그리고 요걸 그대로 뭐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위에는 뭡니까? 베리어블, 그러니까 변수의 밸류 값이다. 10이나 69나 12.3. 아래쪽에는 변수 이름이죠. 변수 네임. 그래서 첫 번째 정수형 i 변수가 여기에 부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캐릭터형 c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플로트형으로 f 변수가 여기에 부여되어 있죠. 그 다음 각각 차지하고 있는 어드레스를 구분해 놨습니다. 인테자 i 변수는 뭐다? 4바이트라 그랬으니까, 그, 4번째 바이트부터 뭡니까? 7번째니까 요래 4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캐릭터에는 1바이트 차지한다 그러니까 어드레스 8 있죠. 요 1바이트면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플로트형은 4바이트니까 12부터 13, 14, 15 요렇게 4바이트를 각각 할당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변수의 주소가 뭔지 한번 알아보죠. 이래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변수의 주소는 우리 교재 페이지 348페이지 중간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수의 주소를 알 수 있을까?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C1에서는 변수의 주소를 계산하는 연산자가 뭐다? 여기 보니까 앰퍼사드가 있더라. 그래서 주소 연산자 앰퍼사드는 변수의 이름을 받아서 변수의 주소를 반환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테자 뭐다? i의 주소라고 예를 들어 인테자 i 세미콜론 우리 교재 보면 그래 나와 있죠. 요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변수를 정의했으면은 변수 뭐다? i의 주소는 뭡니까? 앰퍼사드 i라고 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 교재 348페이지 중간에 그림 9.3 있죠. 주소 연산자 앰퍼사드 그 그림을 그대로 캡처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변수 값이 각각 10, 69, 12.3이 보관되어 있고 변수 이름은 뭡니까? 앞에서 했는 거 i와 c와 f 요렇게 부여되어 있고 주소는 뭡니까? 4, 그 다음 8, 12 요렇게 각각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 뭡니까? 변수의 주소를 계산하는 연산자 앰퍼사드를 써가 앰퍼사드 i, 앰퍼사드 c, 앰퍼사드 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다. 그럼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요거는 변수 i의 주소, 요거는 변수 c의 주소, 그죠? 요거는 변수 f의 주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변수의 주소 이어서 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48페이지 맨 아래에 가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정수형 변수 i와 문자형 변수 c, 실수형 변수 f의 주소를 알아내서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스 코드가 파일명이 어드레스 언더바 오버.c라고 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뭡니까? 첫 번째 변수를 인테자 i 이꼴 10 세미콜론, c는 이꼴 69 세미콜론, f 이꼴은 12.3 세미콜론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출력문이 나와 있죠. 프린트 f문을 써가지고 i의 주소 콜론 앰퍼사드 u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변수 i의 주소를 출력하려면 오른쪽에 컴마 다음에 뭡니까? 앰퍼사드 i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c의 주소
앰프사 C라고 되어 있어요. 즉 변수 C의 주소를 출력하라면, 세 번째는 F의 주소 콜론 %U라고 되어 있죠. 형식 지정자. 그리고 앰프사 F라고 되어 있어요. 변수 F의 주소를 출력하려면, 그럼 각각 주소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출력 텍스트 화면을 봤더니 I의 주소는 얼마? 3209736이라고 되어 있어요. C의 주소는 뭐다? 3209 뭐다? 727이라고 되겠죠. 그 다음 F의 주소는 어떻게? 320970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려면은 아무 키나 눌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I는 인테자이니까 4바이트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I의 주소는 329,736인데 캐릭터형 C는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1바이트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바이트 증가하니까 뭡니까? C의 주소는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F는 뭡니까? 플로트니까 4바이트 차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7에다가 뭡니까? 4바이트 더하니까 뭡니까? 예? 4바이트 더하면 뭡니다? 9708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런 변화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그럼 뭐 포인트는 어떻게 선언하노?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34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가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인트라는 용어 자체가 영문으로 POINTER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뭐 포인트는 뭔데? 우리가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동사로서 가리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뒤에 전미사가 ER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포인트는 뭐다? 가리키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포인트는 뭐다? 변수의 어디에서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인테자 주고 아스테리스크 P라고 줬어요. 이걸 여러분들 구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재 돌아가지고 348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변수의 주소는, 우리는 어떻게 변수의 주소를 알 수 있을까? C 언어에는 뭐다? 변수의 주소를 계산하는 연산자 뭐다? 앰퍼사드가 있더라. 그래서 주소 연산자 앰퍼사드는 변수 이름을 받아서 변수의 주소를 반환한다. 자, 요거는 아까 했는 내용이고, 그 옆에 349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포인트란 요 부분. 자, 포인트는 가리킨다는 뜻의 동사 포인트에 이하를 붙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가리키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포인트는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이다. 그래서 포인트가 저장하고 있는 것이 값이 아니라 뭡니까? 변수의 주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를 가리키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 강의 슬라이드 보니까 인테자고 아스테리크 P 세미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수를 가리키는 포인트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P는 정수를 뭐다? 가리키는 포인트이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포인트도 변수다. 변수. 따라서 포인트도 사용하기 전에 선언되어야 하고, 포인트를 선언하려면은 포인트가 가리키는 자료형을 먼저 씁니다. 그게 여기서는 인테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스테리스크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쓴다. 여기 변수의 이름은 P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문장의 종료를 알리는 세미콜론을 줬다. 그래서 이 아스테리스크는 수식에서는 곱셈 기호이지만 여기에서는 곱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포인트를 선언만 하고 아직 초기화하지 않았으므로 포인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값은 아무 의미 없는 값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요 아래쪽 그림이 있죠. 여기 우리 교재 페이지 349페이지 저 아래쪽에 보면 그림 9.4입니다. 포인트 변수 P의 선언이라고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뭔가 포인트 변수 P를 선언해 놨습니다. 근데 변수 값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앉아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변수 이름은 P라고 되어 있고 주소는 뭐다? 12바이트부터 마지막 15까지 이렇게 4바이트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재 보니까 포인트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한다. 포인트에는 변수의 주소가 저장되어야 하므로 앰프사드 연산자를 이용하여 변수 주소를 계산하여 포인트에 대입하여 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에도 정리하기를 아스테리스크 P가 가리키는 내용은 정수가 된다. 아스테리스크 P가 가리키는 내용은, 그리고 요 아스테리스크가 우선순위가 높아서 요 가리키는 P는 뭐다?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뭐다? 포인트와 뭐라고? 변수의 연결은 그러면 어떻게 하노이면 요거는 349페이지 맨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료형을 인테저 줬고 변수명 넘버, 그
그 다음에 밸류 값은 뭡니까? 10을 대입했죠. 그래서 이거는 정수형 변수 넘버를 선언하는 과정이고, 아래쪽에 인테저 아스테리스크 p 세미콜론은 뭐다? 포인트 변수 p를 선언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p 꼬르는 뭐다? 앰퍼사드 넘버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변수 넘버의 뭐다? 요 앰퍼사드 때문에 주소가 포인트 뭐다? 요 왼쪽에 p로 뭐한다? 대입을 한다. 주소가.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했는 게 요 아래쪽 그림 요게 되겠다. 그래서 요 그림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350페이지 가게 되면은 맨 위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림 9.5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p 이꼴 앰퍼사드 넘버 문장이 실행되면은 변수 넘버의 주소인 뭐가 4가 p에 대입된다. 예? 요 넘버 요 변수에다가 밸류 값은 얼마? 10이 현재 보관되어가 있는데 요게 주소는 뭡니까? 어디에서는 4잖아요. 요게 뭐다? 포인트 P 있죠. 여기에 뭐가 할당이 된다. 즉 대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인트 P는 변수 넘버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이다. 이걸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 4는 주소다. 뭐의 넘버 변수의 주소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요 그림 9.4에서 P가 포인터이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변수 넘버의 주소가 뭐다? 4이었다고 4라고 가정하고 P 여기에 위에 보니까 이꼴 앰퍼사드 넘버의 연산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변수 넘버의 주소 요 4가 오른쪽 P에 저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교재 그림 9.5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 현재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와 같이 되더라면, 이와 같은 상황을 보통 우리는 포인트 P가 변수 넘버를 뭐다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통 P에서 넘버를 가리키는 화살표로 나타낸다. 보통 이런 식으로 화살표 여기도 표현해 놨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포인트는 지정된 자료형의 변수만을 가리킬 수 있다. 즉 인테자형 포인트는 오직 인테자형 변수만을 가리킬 수 있고 캐릭터형 포인트는 캐릭터형 변수만을 가리킬 수 있다. 그리고 인테자형 포인트로 캐릭터형 변수를 가리키면 안 된다면, 즉 포인트에도 뭐다? 자료형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우리 교재 방금 설명한 대로 요거는 페이지 350페이지 저 위에 중간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포인트와 변수가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포인트 P가 변수 넘버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죠? 요 P가 있죠. 그죠? 변수 넘버를 가리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테저 넘버 이꼴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형 변수 넘버를 선언하는 과정이고 인테저 아스테리스크 P는 뭐다? 포인트 변수 P를 선언하는 과정이고 P 이꼴 앰퍼사드 넘버 세미콜론은 변수 넘버의 주소가 뭡니까? 요 변수 넘버의 주소가 포인트 P에 뭐한다? 대입된다. 왼쪽에 P에 대입된다. 그래서 왼쪽에 넘버는 뭡니까? 일반 변수로 쓰여있고 오른쪽에 P는 포인트 변수다. 그래서 포인트 변수는 P는 뭐다? 왼쪽에 있는 일반 변수 넘버의 뭐다? 주소를 뭐다? 가리키고 있더라는 거. 그러면 포인트 변수 P 자체의 주소는 00, 1, 2가 되는 겁니다. 왼쪽 일반 변수 넘버의 뭡니까? 주소는 어드레스는 00, 4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입되어 있는, 즉 보관되어 저장되어 있는 밸류 값은 뭐다? 1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해가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간접 참조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오퍼레이터.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간접 참조 연산자는 우리 교재 페이지 350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포인터가 단순히 메모리의 주소만 저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별로 뭐다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포인터가 유용한 이유는 포인트를 통하여 포인터가 가리키는 이치의 값을 읽어오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뭐다 아주 유용하다. 그래서 포인트 P가 가리키는 이치에 저장된 내용을 가져오려면은 항상 포인트 변수 P 앞에다가 뭐다 여기처럼 P 앞에다가 뭐다 아스테리스크 기호를 뭐다 붙여서 아스테리스크 P라고 하면 된다. 이것을 우리는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간접 참조라고 한다. 그래서 dereferencing in direction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뭐다 아스테리스크 기호는 뭐다
곱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스테리스크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로서 항이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포인트가 가리키는 이치의 내용을 뭐한다? 추출하는 간접 참조 연산자다. 그래서 아스테리스크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로서 갈로 다음으로 뭐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 따라서 다른 연산자들보다 먼저 실행이 되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정리하기를 간접 참조 연산자란 뭐다? 포인트가 가리키는 값을 가져오는 연산자다. 그래서 아래쪽에 박스에 보니까 인테저 i 이꼬르는 10을 줬고, 그 다음 인테저 아스테리크 p. 자, 요거에 의해서 간접 참조 연산한다 이 말이죠. p에는 앰프사드 i라고 되어 있죠. i의 주소를 보관하고, 그 다음 출력문에 해가지고 %d 주고 컴마 아스테리크 p를 줬죠. 그러면 이 아스테리크 p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출력되는 거는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네? 여기에는 뭡니까? 내용을 출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그림이 있죠. 변수값 10이 있고, 넘버 변수에는 포인트는 4가 있고, 변수 이름은 넘버, 그 다음 p가 있어요. 주소는 뭡니까? 0부터 19까지로 부여되어 있죠. 그래서 포인트 변수는 뭐를 가리킨다? 왼쪽 넘버 변수에 있는 뭡니까? 예? 이 값을 왜 아스테리스크를 줬기 때문에 요게 요 아스테리스크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변수의 뭐다? 값을 반환하더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건 또 단항 연산자라 그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자, 포인트 연산자 두 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포인트 연산자는 크게 주소 연산자로 쓰이는 앰퍼사드와 간접 참조 연산자로 쓰이는 아스테리스크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요건 우리 교재 351페이지 중간에 가면 나옵니다. 포인트와 관련된 두 개의 연산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소 연산자인 앰퍼사드, 두 번째는 뭐다? 간접 참조 연산자인 아스테리스크가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뭐다? 앰퍼사드 연산자와 아스테리스크 연산자, 이렇게 타이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앰퍼사드는 아까도 잠깐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소 연산자고, 아스테리스크 연산자는 뭐다? 간접 참조 연산자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재 351페이지 중간에 그거 나오죠. 그래서 앰퍼사드 연산자는 변수의 주소를 반환해주고, 아스테리스크 연산자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곳에 뭐다? 내용을 반환해 주더라.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요 그림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변수 값은 보니까 요 i 변수에는 10이 들어가 있고, p 변수에는 4가 들어가 있어요. 변수 이름은 i라고 줬고, 여기는 p라고 줬고, 주소는 뭡니까? 0부터 19까지 20개가 잡혀 있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니까 아스테리스크 p는 뭡니까? p 연산자, 자, 아스테리스크 연산자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곳에 내용을 반환한다 그랬습니다. 내용, 즉 포인트를 통하여 변수를 간접 참조할 때 사용한다. 내용을 반환하고, 그 다음 요 앰퍼사드 i 있죠. 요 앰퍼사드는 뭡니까? 변수의 주소를 반환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i에 있는 주소 4를 뭐다? 오른쪽 뭡니까? 예? 포인트 변수 p에다가 반환을 했다. 이해됩니까? 자, 요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포인트하고 변수하고 저 앰퍼사드 쓰느냐 아스테리스크 쓰느냐에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변수의 주소를 구하여 포인트에 대입할 때 사용을 한다. 요 앰퍼사드 i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아스테리스크 p는 뭡니까? 자, 포인트를 통해가 변수를 간접 참조할 때 사용한다. 뭐 왼쪽에 요게 10을 간접 참조한다. 자,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예제 샵 1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51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제로 변수와 포인트를 연결한 후에 변수의 주소와 포인트 값을 출력해보자. 또한 변수의 값과 포인트가 가리키는 값을 출력하여 비교해보자. 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내용이다. 그래서 맨 위에 여기 보니까 먼저 인테저 넘버하고 10이라고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의 넘버 변수에는 10이 대입이 된다.
그 다음 인테저 아스테리스크 P라고 줬죠. 요거는 뭡니까? 간접 참조 연산자다. 그 다음에 P 이꼬르는 뭐다? 엠퍼사드 넘버라고 줬죠. 요거는 포인트 변수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니까 출력 뭐다? 함수가 printf 4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변수 넘버의 주소 이꼴 %u라고 그랬고 컴마 엠퍼사드 넘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엠퍼사드가 줬기 때문에 뭡니까? 이 넘버이 뭡니까? 변수 넘버 있죠. 요거의 주소를 출력하기 때문에 주소는 보니까 327,600,052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포인트 값 이꼴 엠퍼사드 u하고 p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다? 포인트 값 뭐다? 여기는 PA 뭡니까? 값을 여기 출력하니까 거기도 뭐가 주소가 들어앉아 있겠죠. 327,000 뭡니까? 65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변수 넘버의 값이 이꼴 %d,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변수 넘버의 값이 있죠. 넘버의 값 아까 얼마? 12 할당되어 있죠. 그 10이 출력될 것이고, 그 다음 포인트가 가리키는 값이 이꼴 %d하고 아스테리스크 p라고 되어 있어요. 아스테리스크 p 이거는 간접 참조하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포인트가 가리키는 값이 얼마다?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예제 삽 2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352페이지 가게 되면은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352페이지 이해되겠습니까? 그거 보니까 예제 삽 2라고 되어 있죠. 간접 참조 연산자 아스테리스크, 이 아스테리스크는 뭡니까? 내용을 추출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활용을 해서 포인트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스테리스크 p 이꼴 20은 포인트 p가 가리키는 이치에 20을 저장한다. 즉 앞 예제에서 변수 넘버와 포인트 p가 연결되었다. 포인트 p를 통하여 변수 넘버 값을 뭐다? 20으로 변경해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소스 코드를 보게 되니까 뭡니까? 처음에는 인테저하고 넘버 이꼴 10을 줬는데 그 다음 인테저 아스테리스크 p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스테리스크 p는 뭡니까? 응? 방금도 얘기했듯이 뭐라고? 응? 포인트 p가 가리키는 이치에 뭡니까? 응? 뭡니까? 20을 저장한다고 우리 교재 되어가 있는데 요거는 간접 참조 연산자 아스테리스크를 이용을 했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변경할 때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p 이꼴 엠퍼사드 넘버의 주소를 p로 갖고 오겠죠. 그럼 여기는 10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printf 변수 넘버의 값 %d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넘버의 값은 10이 지킬 거고, 그 다음 아스테리스크 p 이꼴 20이라고 줬으니까 밑에 출력문에 printf문하고 변수 넘버의 값 %d하고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뭡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까? p가 가리키는 p가 가리키는 이치에 20을 뭡니까? 저장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변수 넘버의 값은 뭐다? 20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리고 계속 하려면 아무렇게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중간 점검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가면 있느냐? 353페이지 맨 위쪽에 한번 가보세요. 그거 중간 점검 문제 1번에서 5번까지 총 몇 개? 5가지 주어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메모리는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주소가 매겨지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모리는 각 영역을 뭐다? 바이트 단위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이트가 정답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포인트도 변수인가 그렇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포인트도 변수의 일종이라 그랬고, 따라서 저장하고 있는 값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뭐 아스테리스크 피해가지고 뭐 임의값을 할당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3번은 변수의 주소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연산자는 무엇인가? 자, 주소하면 무조건 엠퍼사드 연산자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변수 x의 주소를 추출하여 변수 p에 대입하는 문장을 쓰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면 p하고 이꼴하고 주소께서 엠퍼사드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x 마지막에 세미콜론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문제, 정수형 포인트 P가 가리키는 이치에 25를 저장하는 문장을 쓰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앞에서 됐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항상 기호 아스테리스크 주고 P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꼴 얼마?
25라고 주고 세미콜론 이렇게 선언해 주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이번에는 뭐다? 포인트 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연산. 자, 요거는 페이지 353페이지 중간에 가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포인트에 대해서는 덧셈과 뺄셈 연산만 가능하다. 포인트 P의 값이 1000이라고 하자. 즉 포인트 P는 1000번지를 뭐다? 가리키고 있다. 만약 P를 하나 증가시키면 P의 값은 어떻게 될까? 즉 P++ 하면은 P의 값은 무엇이 되는가? 일반적으로 1001이 될 것 같지만은 P가 어떤 자료형을 가리키는 포인트인가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포인트 변수에 대한 연산은 일반적인 변수에 대한 연산과는 조금 다르다. 포인트의 증가 연산인 플러스를 적용하였을 경우 증가되는 값은 포인트가 가리키는 객체의 크기이다. 따라서 캐릭터형 포인트를 증가시키면 캐릭터형의 크기인 1바이트만큼 증가한다. 인테저형 포인트를 증가시키면 인테저형 크기인 4바이트만큼 증가하고 더블형 포인트를 증가시키면 뭡니까? 더블형의 크기인 8바이트만큼 포인트 값이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연산자를 사용하여 감소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의 자료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하나의 테이블 표가 나오는데 왼쪽에는 포인트 타입, 오른쪽에는 뭐다? 플러스 연산자 후에 증가되는 값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53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니까 표 9.1 있죠. 포인트의 증감 연산 시 증가되는 값. 자, 그걸 도표로 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형 같은 경우는 뭡니까? 1, 쇼트는 2, 그 다음에 인테저형은 4, 바이트 크기니까, 플로트는 4, 그 다음에 더블은 뭐다? 8 이렇게 된다. 그래서 플러스 연산 후 증가되는 값은 뭡니까? 요런 값이 증가된다. 그래서 위에 보니까 포인트 연산 플러스 P 세미콜론이 있죠. 그리고 맨 위에는 자 포인트 연산 가능한 연산은 증가와 감소, 덧셈, 뺄셈 연산이고 증가 연산의 경우 증가되는 값은 뭡니까? 포인트가 가리키는 객체의 크기다. 그 객체의 크기가 이거다. 그래서 오른쪽에 풍선 도움말에 보니까 포인트의 증가는 뭡니까? 일반 변수와는 약간 다르다. 가리키는 객체의 크기만큼 뭐한다? 증가하더라. 요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리키는 객체의 크기만큼 증가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증가 연산 예제가 하나 나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어디에? 154페이지 가보세요. 154페이지 맨 위쪽에 가게 되면은 파일명이 뭡니까? 포인트 언더바 rs 1.c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소스 코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스 코드가 의미하는 건 뭔가 하니까 자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메뉴에 여기 보니까 5번째 행위는 캐릭터형 아스테리스크 PC 세미콜론, 그 다음 인테저 아스테리스크 PI 파이죠. 더블 아스테리스크 PD, 그 다음 PC에는 이꼴 캐릭터형 아스테리스크 만, 파이는 인테저 아스테리스크 만, 그 다음 PD는 갈로 안에 더블 아스테리스크 만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출력문 프린트 F 써가지고 증가 전 PC의 값 %D, 파이의 %D, PD의 %D, 오른쪽에 컴마 다음에 PC, PI, PD 변수를 각각 선언해 놨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5행부터 7행 여기까지 있죠. 요거는 캐릭터형 포인트 PC 아시겠습니까? 인테저형 포인트 파이, 그 다음 더블형 포인트 PD를 선언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9행부터 요 11행 있죠. 요 부분은 뭔가 하니까 여기에 PC와 PY와 PD에 오른쪽에 절대 주소 있죠. 만을 뭐한다? 대입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여기서는 보다 뭐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사용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가니까 PC와 PI, PD의 현재 값을 뭐한다? 출력을 한다. 형식 지정자는 뭐다? 전부 %D라고 되어있죠. 데시멀 넘버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행부터 16행 요 부분 있죠. 요거는 PC와 PY와 PD의 현재 값을 뭐한다? 예? 증가 연산자 플러스를 이용하여 증가시킨다. 이 말.
그 다음 17번 행에 가니까 PC와 PI, PD의 증가된 값을 뭐한다. 각각 퍼센트 D로 뭐다. 출력해둘라. 오른쪽을 이렇게 대응시켜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각 포인트가 가리키는 뭐다. 대상의 크기에 따라 뭐다. 서로 다르게 증가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포인트 연산 포인트의 증감 연산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355페이지 맨 위쪽에 가보세요. 그거 가게 되면은 그림 9.7 그래가지고 포인트와 정수와의 덧셈과 뺄셈의 연산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여기 보니까 여기는 변수값이 싱글 쿼테이션 마크주고 A가 보관되어 있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변수 이름, 주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6번과 7번, 8번, 9번 있죠. 그 다음 10번. 요거는 어드레스 주소다. 그러면 현재 8번 어드레스가 PC죠. 거기다 PC-1 하니까 7이고 PC-2 하니까 6 어드레스가. 그 다음 PC 플러스 1 하니까 9. 그 다음 PC 플러스 2 하니까 뭡니까? 어드레스가 10이 된다. 그래서 여기 PC는 뭐다? 캐릭터형 변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는 뭡니까? 캐릭터형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바이트만 차지하고 있다. 거기 보관된 값은 A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파이는 인테저형 포인트다. 그래서 파이는 뭡니까? 총 요렇게 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거는 정수값 있죠. 그죠? 정수형 상수 10이 들어앉아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파이에다가 뭡니까? 파이 마이너스 1을 하니까 뭡니까? 4바이트가 줄어들고, 그 다음 파이 마이너스 2 하니까 또 4바이트가 줄어들어가. 여기 오죠. 주소값이. 그 다음 파이 플러스 1 하니까 4바이트가 증가돼가. 여기에. 그 다음 파이 플러스 2 하니까 4바이트가 증가돼가. 16 있죠. 어디랬어? 여기에 딱 온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PD 변수는, 요 PD는 뭡니까? 더블형 변수다. 그래서 총, 이거는 몇 개? 2개, 4개, 6, 8, 8바이트를 차지한다. 그래서 밸류 값은 3.14, 1592 파이 값이 들어앉아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PD-1을 하니까 뭡니까? 8개 바이트가 줄어들어가지고 주소는 뭡니까? 제로를 가리키고 있고, 오른쪽으로 PD에다가 플러스 1을 하니까 위에 됩니까? 8개 바이트가 증가돼가지고 주소는 뭡니까? 16을 지금 가리키고 있더라. 자, 요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즉, 포인트와 정수와의 덧셈과 뺄셈 연산을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해가 보여주고 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에 뭐 따로 특별히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 내용은 우리 교재로 말하면 페이지 35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죠. 여기에 정리해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없는데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 슬라이드에 자료를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타이틀이 간접 참조 연산자와 증감 연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여기는 갈로를 묶어 놨는데 요는 안 묶어 놨어요. 그래서 아스테리스크 P하고 D에 증감 연산자 플러스가 왔어요. 그 다음 아래쪽은 갈로 안에 아스테리스크 P를 주고 오른쪽에 증감 연산자 플러스 줬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뭔데? 자,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P 변수가 가리키는 이치에서 값을 가져온 후에 뭐 한다? P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 예? 값을 가져온 후에 P를 증가한대. 근데 아래쪽은 갈로 아닙니다. P가 가리키는 이치의 값을 뭐 한다? 증가시키는 거.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래쪽에 표 테이블에 보니까 또 4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수식과 각각 의미를 표현해 놨습니다. 자, V라는 변수의 이꼴 위에 것처럼 아스테리스크 P하고 오른쪽에 증감 연산자를 썼어요. 요거는 뭡니까? P가 가리키는 값을 가져와가 왼쪽에 V라는 변수에 대입한 후에, 즉 저장한 후에 P를 증가해 준다. 그 다음 두 번째 요놈은 뭡니까? 갈로 안에 아스테리스크 P가 있고 오른쪽에 증감 연산자 플러스가 있어요. 요것도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P가 가리키는 값을 왼쪽 변수 V에 대입을 한 후에
가리키는 값을 뭐한다? 증가하더라. 그 다음 세 번째 V 이꼴 뭡니까? 아스테리스크하고 플러스 P가 있어요. 그럼 증가함 연산자가 왼쪽에 왔죠. 즉 요거는 P를 증가시킨 후에 P 요놈을 먼저 증가시킨 후에 P가 가리키는 값을 뭐다? 왼쪽에 변수 V에 대입하라. 이거는 먼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네 번째 V 이꼴 플러스 아스테리스크 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증가한 연산자가 완전 왼쪽에 가 있습니다. 요거는 P가 가리키는 값을 가져온 후에 아스테리스크 P가 뒤에 있으니까 그 값을 증가하여 V에 대입하라. 증가하여 V에 대입하라. 요런 겁니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함수와 뭐다?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함수와 포인트에 대해서. 요거는 우리 교재 355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도대체 포인트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정보가 상당히 방대하다고 하자. 즉 많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복사해서 주는 것보다는 페이지 수만 알려주는 편이 간결할 수 있다. 즉 백과사전 전체를 복사해서 넘겨주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차라리 백과사전의 페이지 300을 보라고 알려주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정리했는 게 요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할 정보가 상당히 방대하다고 하자. 이럴 경우에는 전체를 복사해서 주는 것보다 아래 그림 보세요. 자, 정보들 전부 복사해가 이제 어거지로 들고 오죠. 무겁게. 이것보다는 뭐다? 페이지 수만 알려주는 편이 간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주부님이, 주부 아주머니께서 뭡니까? 아이고, 그냥 페이지 300을 보라고 말해 주시지 복사해 오시다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포인트는 이제 이런 의미다. 이 말이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다음 슬라이드에 보니까 그럼 함수를 호출 시 인수 전달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는가 하면은 356페이지 가보세요. 그거 가면 맨 위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한 일이 발생한다. 데이터를 전부 복사해서 함수로 넘기는 것보다 데이터가 있는 이치를 뭐다? 포인트로 알려주는 편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뭐다? 함수가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그 첫 번째가 뭐다? 여기 나와 있듯이 value. 값에 대한 호출. call by value라고 합니다. value.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는 함수가 호출될 때 복사본이 함수로 전달되면은, 알겠습니까? 복사본이 함수로 전달되면은, 자, 요거는 여기 함수 사인이 있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거 중갈로 점점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교재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가 요래 호출됐지, 사인 함수가. 복사본이 함수로 전달되면 값에 대한 호출이다. 즉 함수 안에서 뭐다? 매개 변수를 변경을 하여도 원본에는 영향을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요 정리하기를 시연의 기본적인 방법은 값에 대한 호출이고 call by value고, 요 놈은 인수의 값이 매개 변수로 뭐한다? 복사가 된다. 복사가 이렇게. 근데 두 번째 참조에 의한 호출이 있죠. call by reference라고 되어 있죠. 참조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교재 보니까 만약 함수가 호출될 때 복사본이 함수로 전달이 되면은, 아시겠습니까? 요 사인 함수 있죠. 전달이 되면은 값에 의한 전달이 되면은, 다시 설명하면 요 참조에 의한 호출은 만약 함수가 호출될 때 뭡니까? 원본을 함수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함수 안에서 매개 변수를 변경을 하게 되면 뭡니까? 왼쪽에 있는 원본 변수도 변경이 되더라. 이게 참조에 의한 호출 방법이다. 그래서 정리해 놓기를 시어 내에서 포인트를 이용하여 흉내낼 수 있고, 인수의 뭐다? 주소가 매개 변수로 복사가 된다.
자, 포인트니까 주소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재 그거 보니까 시온에서는 기본적으로 방금 위에서 얘기한 요 값시한 호출만 가능하고, 즉 함수 안에서 매개 변수를 변경하더라도 원본 변수는 변경되지 않는다. 하지만 포인트를 함수에 전달하면은 참조에 의한 호출을 흉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서류를 함수 사인으로 넘겼다고 하자. 만약 값시한 호출이라면은 서류가 복사되어서 사인으로 전달되므로 사인 함수에서 서류에 서명을 추가하더라도 원본 서류가 변경되지 않는다. 하지만 요 아래쪽처럼 참조에 의한 뭡니까? 호출이라면은, 자, 여기에서 사인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뭡니까? 원본 서류도 이렇게 변경이 되더라는 거. 자,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소스 코드 예제가 있는데 값에 의한 호출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 교재 357페이지 메뉴에 가게 되면은 소스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과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값에 의한 호출을 알아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void modify integer value라고 줬어요. 기존의 value 변수에는 값을 99를 뭡니까? 대입을 했죠. 그 다음 integer main, 자, integer number equal 1이라고 줬어요. modify, 그 다음 number semicolon, 그 다음 printf 출력문에 number equal %d 하고 컴마 number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요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자, modify 있죠. modify. 자, modify에서 매개 변수 value의 값을 뭐다? 99로 변경을 하였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그리고 메인 함수 있죠. 이 아래쪽. 메인 함수에서 modify를 뭐다? 호출할 때 변수 넘버를 전달한다. 즉, 함수 호출 후에 변수 넘버의 값이 변경이 될까 했는데, C 언어에서는 값시한 호출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행 결과에서 보듯이 뭐다? 넘버의 값은 변경되지 않는다. 어디? 아래쪽에 여기 보면. 요래해도 요 1이 대입되어 있는 게 그대로 이렇게 찍힌다. 자,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참조에 의한 호출이 나오죠. 그죠? 자, 요거는 우리 교재 357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가면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한번 쫓아가고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보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값에 의한 호출 방법은 버그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다? 원본을 그대로 보내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백과사전을 함수에 전달해야 한다고 하자. 백과사전을 전부 복사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은 아니다. 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는 백과사전에 주소만을 보내서 함수가 필요한 부분을 찾게 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이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함수가 원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로 포인트를 이용한 뭐다? 참조에 의한 호출 흉내 내기를 살펴보자.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소스 코드에 보니까, 자, modified integer asterisk ptr라고 되어 있죠. asterisk ptr equal 99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매개 변수를 통하여 원본을 변경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무슨 의미인데, modify 함수를 호출할 때 넘버 변수의 주소를 계산하여 전달한다. 그 modify에서는 뭐다? 이 주소를 포인트 ptr에 뭐한다? 저장을 하더라. 이 말. 알겠습니까? 저장을 한다. 그리고 ptr이 가리키는 이체의 값을 99로 뭐다? 변경하고 있다. 변수의 주소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modify 함수에서 주소를 이용하여 원본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있었다. 즉, 우리가 집 주소를 택배 회사에 알려주면은 택배가 집으로 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니까 integer number하고 1을 하고 modified embedded number, 즉 주소를 계산해서 보낸다. 그 다음 printf 문의가 number equal %d, number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변경된 99가 찍혀 나온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서핫 함수가 나옵니다. 샵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느냐?
358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보세요. 맨 아래쪽에. 그럼 수압함수는 뭔고? 주어진 변수의 값을 뭐다? 교환하는 함수가 바로 수압함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재 보니까 358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니까 수압은 주어진 변수의 값을 교환하는 함수다. 예를 들어 수압 갈로 열고 a, b 갈로 닫고와 같이 호출하면 뭐다? 변수 a와 변수 b의 값이 교환되어야 한다. 즉 변수 a의 값이 변수 b로 가고 b의 값은 뭐다? a로 간다. 즉 수압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변수 두 개의 값을 바꾸는 작업을 함수로 작성해보자 이래 되겠어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인테저 a에는 10, b에는 20. 그 다음 수학 갈로 열고 a, b 갈로 닫고 세미콜론. 그 다음 프린트 f문하고 코테이션 마크 내부에 뭡니까? 수학 호출 후 a 이꼴 %d, b 이꼴 %d.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a, b 세미콜론. 그 다음 리턴 제로 이래 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뭐다? 출력문을 실행을 하게 되니까 뭡니까? 수압 호출 a에는 10, b에는 뭐다? 20. 요래 찍히고 계속하려면 아무끼나 눌러라 이래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걸 이제 함수로 작성하게 되니까 오게 된다. 오른쪽 처음에 여기 보니까 자 보이드 수압하고 인테저 x, y라고 줬어요. 인테저 템프. 자 템프의 임시방은 뭡니까? 정수용으로 자료용을 정수용으로 선언했죠. 템프에다가 먼저 x를 집어넣고 그 다음 x방에는 y의 값을 집어넣는다. 그 다음 y에는 템프 값을 집어넣겠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소스 코드 아니겠어요? 우리 제 앞에서 우리가 교차 알고리즘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왼쪽에 요거는 뭐다? 왼쪽에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일종의 px가 될 거고 오른쪽 요 파란 거 있죠? 컴 요거는 뭐다? py 위에 있는 거 요거는 뭐다? tmp다. 뭐 여기로 말하면 x, y 뭐다? tmp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요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니까 수압 함수 샵2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포인트를 이용했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60페이지 가보세요. 360페이지 가니까 맨 위에 나오는데 잠깐 앞으로 돌아갔어요. 앞 슬라이드로 가서 자 오른쪽에 요렇게 나온 거 요거는 C의 언어에서는 뭐다? 함수 호출이 기본적으로 뭐한다? 값에 의한 호출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인 x와 y를 교환했다고 해서 원본 변수 a, b가 교환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원본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있을까? 그게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니까 포인트를 활용을 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은 샵2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페이지 360페이지 가보세요. 그 맨 위쪽에 가게 되면은 랩 문제 수압함수 작성하기 그래가 변수의 주소를 함수에 넘겨주면은 알겠습니까? 변수의 주소를 함수에 넘겨주면은 호출된 함수에서는 이 포인트를 뭐한다? 이용을 하여 원본 변수의 값을 수정할 수가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왼쪽에 보니까 인테저 a에는 100, b에는 뭐다? 200을 줬습니다. 또 출력문에 얘가 수압 호출 전 a 이꼴 %d, b 이꼴 %d, a, b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수압하고 앰퍼사드 a, b죠. 주소를 뭡니까? 서로 뭡니까? 교환하겠죠. 그래서 프린트 F에 보니까 수압 호출 후 A 이꼴 %D, %D, A, B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수압 호출 전에는 A 변수에는 100이 보관되어 있고 B에는 뭡니까? 200이 보관되어 있는데 수압 호출 후에 A에는 뭡니까? 바뀌었죠? 200이 들어와 있고 B 변수에는 100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계속하려면 아무렇게나 눌러주십시오. 이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함수를 정리해 놓기를 자 인테저 템프라고 줬고 템프에는 아스테레스크 px라고 줬습니다. 그럼 오른쪽 컷 그림 중에 요 분홍색 있죠?
요게 아스테리스크 px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어디에 템프 방으로 보냈다 이 말. 그 다음에 요 px에는 뭡니까? 오른쪽에 파란 컵이 있죠. 요게 아스테리스크 뭐다? py라고 했을 때 요 놈을 x에다가 뭡니까? 집어넣었다. 대입.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보니까 템프 방이 있죠. 요게 값을 어디에? 오른쪽 아래 요게 tmp입니다. 템프 변수가 되겠죠. 방. 요걸 뭡니까? 아스테리크 py에다가 뭡니까? 집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해야만 완벽한 수압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보느냐, 361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요 아래쪽에 보니까 요 실행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두 개의 변수의 값이 제대로 교환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먼저 메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압을 호출했다. 그럼 어떻게? 여기 보니까 수압 앰퍼사드 A, 수압 B 있죠. 요거는 함수 호출 시 인수가 A, B가 아니고 앰퍼사드 A, 앰퍼사드 B인 것에 유의를 해야 되겠다. 즉 변수의 값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앰퍼사드이기 때문에 변수의 주소를 전달하더라. 그래서 수압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 뭐다? 오른쪽에 보세요. px, py라고 되어 있죠. 자, py가 전달된 변수의 주소를 받아야 된다. 그 주소를 받을 수 있는 자료형은 포인트이다. 따라서 수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void 수압 인테저하고 아스테리스크 px, 그 다음에 인테저하고 아스테리스크 py 이렇게 되겠습니다. 포인트 변수. 그래서 수압 안에서는 tmp라는 요 임시 변수에 a의 값을 저장하여 하고, a의 값은 다시 포인트 px를 통하여 얻을 수가 있고, px는 뭐다? 앰퍼사드 a의 값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아스테리스크 px 있죠. 요거는 a의 값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tmp 이꼴 아스테리스크 px 요거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템프 방에다가 템프 이꼴 m 세미콜론과 같은 의미가 된다. 왜? 템프에도 a 값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으로 포인트를 통하여 b의 값을 뭐다? a에 저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px가 py가 a와 b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다음 문장에 b의 값을 a에 대입한다. 뭐가? 여기 보면 아스테리스크 px 이꼴 아스테리스크 py 있죠. py에는 b가 있고 px에는 a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는 a 이꼴 b 세미콜론과 같은 의미가 되고, 마지막으로 tmp에 저장되어 있던 값을 왼쪽에 py, 즉 b에 대입하면 된다. 그럼 tmp에는 a가 들어있고 py에는 뭡니까? b에 되겠죠. 즉 결과적으로 하면은 요거는 뭔데? b 이꼴은 tmp 세미콜론과 같은 의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c에서도 뭐다? 포인트를 활용해가 참조에 의한 호출을 흉내낼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자, 포인트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더라면,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62페이지 가보세요. 그거 가면 정리가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다?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기. 두 번째는 늘 포인트의 사용. 세 번째는 포인트 자료형과 변수 자료형은 일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362페이지 맨 위에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재 보니까 포인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력한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천이기도 하다. 가장 흔한 오류는 뭡니까? 초기화가 안 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초기화가 안 된 포인트를 사용하면 뭐한다?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포인트가 선언만 되고 초기화되지 않았다면은 포인트는 임의의 주소를 가리키게 된다. 여기서 초기화가 안 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미 어떤 값을 할당 안 해줬대. 디폴트 기본 값을.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 상태에서 포인트를 이용하여 메모리 내용을 변경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 겹쳐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코드는 포인트 P를 초기화시키지 않고 포인트 P가 가리키는 곳에 값 100을 뭐한다? 대입하고 있어. 위험한 코드다. 그게 뭔데? 여기 보니까 인테저 아스테리크 P. 요거는 뭐다? 포인트 P는 초기화가 안 되어 있다. 그래 놓고 밑에 보니까 아스테리크 P 이꼴 100이라고 할당을 했어요. 이거는 위험한 코드다. 알겠습니까? 왜? 만약 우연히 P가 중요한 영역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그 중요한 정보를 뭐다? 요 문장에 해가지고 덮어 쓸 수도 있다면, 따라서 전체 시스템을 다운시킬 수도 있더라면.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OS 있죠. 운영체제가 이러한 잘못된 메모리의 접근을 차단하게 되지만 이러한 코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더라. 아주 위험한 코드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그림도 보니까 우리 교재 362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림 9.8의 그림을 그대로 캡쳐 떠났는데, 그거 보니까 초기화가 안 된 상태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래 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뭘 배달하러 가는데 주소가 잘못된 것 같다면 이준 줄 알았는데 가니까 아니더라. 위험하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또 포인트 사용 시 주의점 두 번째 나옵니다. 자, 포인트가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널로 초기화시켜주라. 여기처럼 널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널 포인트를 가지고 직접 참조하면은 하드웨어로 감지할 수가 있고 포인트의 유해성 여부 판단이 쉽더라. 이 말.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 362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보세요. 그거 가니까 널 포인트 사용하면 나와 있죠. 그게. 그거 보니까 포인트가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을 때에는 뭐다? 늘 제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늘은 stdio.h 즉 헤드 파일에 정수 제로로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교재 그 다음 페이지, 자 363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인테자하고, 이해됩니까? 인테자하고 아스테리스크 뭐라고 되어 있어요? P 꼬르는 뭐다? 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NU 뭐다? LL 세미콜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주소 0을 액세스 접근하려고 하면은 뭐다?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에러를 감지하고 이것을 뭐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소 제로에서 보통 CPU가 즉 중앙처리장치가 사용하는 영역이어서 일반 프로그램은 주소 제로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리고 포인트를 사용하기 전에 늘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것도 안전한 코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더라.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포인트 사용 시 주의점. 자, 마지막이 되겠죠. 포인트 타입과 변수의 타입은 뭐다? 일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363페이지 저 위에 중간 위쪽에 보면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중간 위쪽에 가게 되면 그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포인트에는 가리키는 자료형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즉 인테저형 포인트는 인테저형만을 가리킬 수 있고 마찬가지로 더블형 포인트는 뭐다? 더블형만을 가리킬 수 있다. 포인트는 메모리에 어디든지 가리킬 수 있지만 포인트에 의하여 참조되는 객체가 얼마만큼의 크기이고 무엇이 어떤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포인트의 자료형이다. 다음에 코드를 살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되겠습니까? 자, 여기는 인테저 i, 그 다음 더블 아스테리크 pd라고 되어 있죠. 그렇고 이 아래쪽에 pd equal emphasized i를 되면, 자, 5이라고 되어 있고 더블형 포인트에 인테저형 변수의 주소를 대입했다. 요 i가 인테저형 변수죠. emphasized 줬으니까 주소를 대입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알겠습니까? 왜? pd는 더블형인데 여기는 정수고. 알겠죠? 그래서 요 코드를 실행했을 경우에는 뭐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 코드는 뭐다? 문법적으로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실행 오류가 있다. 왜? 더블형 포인트 있죠. 여기 아스테리크 PD. 더블형 포인트 PD에 인테저형 변수 뭐가 되어 있어요? emphasized i라고 되어 있죠.
인테저형 변수에 주소가 대입되었다. 이어서 PD가 가리키는 곳에 W형 상수 얼마? 36.5가 대입되었다. 보통은 인테저가 W형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36.5를 뭐다? 변수 i의 주소에 쓰게 되면 변수 i의 범위를 넘어가서 아웃바이트들을 덮어 쓰게 된다. 오버라이트. 일반적인 경우에 인테저가 4바이트이고 W형은 8바이트이므로 W형을 인테저에 저장할 경우에는 이웃 4바이트 있죠. 이웃 4바이트의 값이 변경이 되더라.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다? 포인터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가리키게 하면 안 된다. 자, 요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포인터와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364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니까 포인트를 학습하는 도중에 뭐다? 배열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배열과 포인트는 아주 뭐다? 여기 보세요. 배열과 포인트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뭐다? 배열 이름 그 자체가 요 봐요. 배열 이름 그 자체가 바로 뭐다? 포인트이다. 배열 이름 그 자체가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배열 이름은 첫 번째 배열 원수의 주소와 같다. 그래서 여기 정리하기를 포인트는 뭐다? 배열처럼 사용이 뭐다? 가능하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우리 교재 페이지 364페이지 중간 쪽에 가면 있죠. 여기 보니까 변수 값이 뭡니까? 10, 20, 30, 40이 각각 할당대가 있고 변수 이름은 AJ로 A1, A2, A3 이렇게 배열 이름으로 할당대가 있고 주소는 0부터 뭡니까? 19까지 20개 할당대가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현재 요 주소 4가 뭡니까? A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1하니까 4바이트 증가대가 8이 되고 A 플러스 2는 4바이트 증가가 12, 그 다음 A 플러스 3은 뭡니까? 4바이트 증가대가 16을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에는 뭡니까? 포인트 변수를 썼죠. 아스테리스크 A, 여기는 12, 그 다음에 A 플러스 1 있죠. 여기는 20, 그 다음에 30은 A 플러스 2, 그 다음에 40은 뭐다? 아스테리스크하고 갈로 열고 A 플러스 3 갈로 닫고. 자, 요렇게 배열 이름이 곧 뭐다? 포인트다. 그래서 포인트는 배열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포인트와 배열 계속 이어지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365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소스 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 하니까,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 8행이 있죠. 8행. 요 프린트 요거는 7행이고 밑에 요 프린트 여기 8행인데 여기에 배열 이름을 부호 없는 정수값으로 출력하였다. 첫 번째 원수의 주소값과 뭐다? 완전히 동일함을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구행이 있죠. 구행. 자, 배열의 첫 번째 원수는 뭡니까? 요 두 번째. 첫 번째 원재 주소. equal percent 요. 앰퍼사드 A0가 되어있죠. 요 주소를. 자, 원소는 A0이다. 이 첫 번째 원소의 주소는 뭐다? 앰퍼사드 A0다. 같은 식으로 두 번째 원소의 주소 값은 뭐다? 앰퍼사드 A에 대괄호 열고 1 갈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되겠죠. 이 주소를 부호 없는 정수값으로 뭐다? 출력한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배열 이름, 자, 배열 이름 이꼴 %U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A를 대응시켜 가지고 찍으니까 왜 됩니까? 4520688 나오죠. 그 다음 첫 번째 원소의 주소, 이거는 뭡니까? 이건 A의 주소값이니까 4520688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계속하려면 아무렇게나 눌러라. 이래 되겠습니다. 즉 배열의 이름이나 이름이 보관되어 있는 값이나 첫 번째 원재 주소는 뭐다?
동일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자, 포인트를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365페이지 가보세요. 그 맨 아래쪽에 가게 되니까 포인트를 배열처럼 사용되어 있죠. 즉 배열 이름이 포인트라면은 여기 배열 이름이 있죠. 변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A0, A1, A2, A3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배열 이름이 포인트라면은 역으로 포인터도 뭐다? 배열 이름처럼 뭐다? 배열 이름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 포인트도 배열 이름처럼 간주될 수 있고 배열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다. 그래서 그 예제를 들어놓은 게 바로 현재 나와 있는 요 그림이 되겠다. 요거는 페이지 365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그림 9.10 있죠. 그거 보니까 포인트를 배열의 이름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주소는 4인데 포인트 0, P1, P2, P3 즉 배열 이름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 여기는 각 변수 값 있죠. 밸류 값 10, 20, 30, 40 요 원소 값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포인트와 배열 거래가 소스 코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366페이지 가보세요. 366페이지 가게 되면은 맨 위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파일명이 p array2.c 파일 있죠. 요 소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뭘 의미하는데 잘 알아야 돼요. 자, 위에서 5번째 행위 있죠. 그거 보니까 인테자 a 대괄호 닫고 이제 배열을 말하겠죠. 이꼴 중괄호원의 배열 원수의 개수가 10, 20, 30, 40, 50 요렇게 선언해 놨습니다. 즉 정수형 배열 A를 선언하였다. 근데 초기값의 개수가 몇 개? 둘, 넷, 5개죠. 즉 5이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는 뭐가 된다? 5가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인테자형 아스테리스크 P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인테자형 포인트 변수 P를 선언한다. 그 다음 아래쪽은 P = A 세미콜론. 즉 P와 A가 다른 점은 뭐다? A는 포인트 상수이므로 값을 변경할 수 없는 데 반하여 P는 요 P죠. P는 포인트 변수, 아스테리스크 줬으니까 포인트 변수이기 때문에 값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다음에 요 파랭에 있는 P = A 세미콜론 있죠. 이거는 포인트 P의 배열 이름 A를 뭐한다? 대입을 하면은 배열의 첫 번째 주소가 P에 대입되는 것과 똑같다. 이 문장이 끝나면 뭐다? P와 A는 똑같은 곳을 가리키게 되더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자 9형부터 10행 있죠. 여기 보니까 배열 이름을 사용하여 뭐다? 원소에 접근하는 것이나 포인트를 배열처럼 사용하여 원소에 접근하는 것은 똑같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printf하고 A0%D, A1%D, A2%D 그 다음에 뭡니까? 대응시키는 값은 뭡니까? A0, A1, A2 있죠. 배열이다. 그 다음에 밑에 포인트 P0%D, P1%D, P2%D 거기는 뭐다? 포인트 변수가 그대로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출력 테스트 하면 보니까 자 A0에는 10 각각 갖고가 A1에는 20 A2에는 30 그 다음 아래쪽에 P0에는 뭐다? 10 P1에는 20 P2에는 뭐다? 30 이렇게 나란히 대입이 되어가 출력이 된다. 그래서 계속 하려면 아무렇게나 눌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어디에 사용될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것을 어디에 사용될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367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면 나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주소이고 포인트를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 대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한 함수가 있다고 하자
데이터를 복사해서 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경우에는 뭐다? 데이터가 있는 이치를 알려주고 필요한 부분만을 사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코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라지 언더바 데이터 배열이 대용량 데이터라고 하자. 요게 대용량 데이터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함수로 복사해서 전달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뭐다? 배열의 이름을 전달하는데 배열의 이름은 배열을 가리키는 뭐다? 포인터이다. 따라서 배열의 주소가 서브로 전달된다. 응? 배열의 주소가 서브로 뭐다? 전달된다. 알겠죠? 그리고 전달된 주소는 서브의 매개 변수 PTR에 저장된다. 여기 PTR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서브에서는 포인터를 배열처럼 사용해서 인덱스가 10인 데이터를 출력한다. 인덱스가 10인 데이터를 출력한다. %D PTR 10. 요 인덱스가 10. 배열을 전달받을 때 매개 변수를 다음같이 선언해도 된다. 배열을 복사되지 않고 배열의 주소가 전달된다. 즉 배열의 이름이 배열의 주소라서 그렇다. 이래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나와 있겠죠. 그죠? 그거 보니까 뭐랄까요? VOD 서브 갈로 열고 인테저 PTR 뭐다? 대갈로 열고 닫고 갈로 닫고 이래 되겠죠. 그 다음 프린트F %D PTR 10이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재 몇 페이지? 368페이지가 되겠죠. 368페이지.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걸 실행하니까 텍스트 출력 화면에 보니까 11이 되고, 그죠? 인덱스 10이니까 10을 딱 지키겠죠. 그리고 계속 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랩 문제가 나오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에 몇 페이지가 있느냐. 유용한 배열 함수 작성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페이지 369페이지 뭡니까? 맨 위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니까 정수 배열에 대하여 평균을 계산하고, 즉 정수 배열에 대하여 에버리지 평균을 계산하고 배열을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하고 사용해보자. 그 다음에 더블 get 언더바 array 언더바 average 갈로 열고 인테저 밸류죠. 배열을 썼죠. 인테저 n. 요거는 정수 배열을 받아서 배열 요소의 뭐다? average 평균값을 계산하여 반환한다. 그 다음 void print 언더바 array하고 인테저 밸류죠. 그 다음 인테저 n. 요거는 정수 배열을 받아서 배열 요소들을 출력한다. 요소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텍스트 화면에 자, 첫 번째 줄에 대갈로 안에 10, 20, 30, 40, 50 대갈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소가 출력되어 있고, 그 다음 배열 요소들의 평균은 뭐다? 30.0000000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 하려면은 아무 키나 눌러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인테저 n 있죠. 요거는 뭘 의미하는데 배열의 뭐다? 크기를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열 이름이나 포인트는 뭐다?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즉 함수의 매개 변수를 포인터로 선언하여도 똑같은 결과를 생성한다. 그래서 포인터도 배열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온다? 솔루션 문제가 하나 나오죠. 자, 유용한 배열 함수 작성 이래가지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370페이지 맨 위에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맨 위에 보면 define size 5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뭡니까? 기호 상수 정의한 거죠. 즉 배열의 크기가 5라는 걸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370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파일명이 p 언더바 function.c 이 파일명이 이래 돼가세요. 그 소스 코드입니다, 현재. 자, 그래서 요건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다 됐는데, 요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다? 사용자가 코드에 입력한 배열의 원소의 평균을 뭐다?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테저 i 변수 선언했고 인테저 데이터 사이즈 자 위에서 갖고 오겠죠. 5를 요소는 5개. 그 다음 리절트는 뭔가 더블 자료형을 썼네요. 프린트 어레이가 데이터 사이즈 5개니까 그 자료를 인쇄하겠죠. 리절트에는 뭐 get array average 평균값. 그 다음 프린트 F는 비율원수의 평균 퍼센트 F라고 되어 있죠. 실수형 리절트 값을 찍는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자 밸류수의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다. 그러니까 array average하고 integer values, integer n 배열이 크게 integer i 더블 써 누적하죠. 0.0. 그 다음 for는 뭡니까? 초기 시기 i는 0고 조건식은 i가 n보다 작을 때까지 배열이 크게 작을 때까지. 그 다음에 뭡니까? 증감식은 i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sum은 어떻게 누적한다? sum 플러스 values i 해가지고 그 결과를 왼쪽에 있는 sum 변수에 집어넣고 return sum 값을 보내네요. 그 다음 배열 요소를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다. 그래서 void print underbar array integer values integer n 이래 돼가 있고 요 print f 문에 해가지고 먼저 대괄호 열고 자 요 초기값 0부터 i가 배열의 크기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뭡니까? 그때 value i의 값을 대응시키가 찍고 마지막에 뭡니다? 우갈로 닫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실행되고 나면 화면에 출력은 어떻게 나오겠다. 예를 들어 자 일단은 대괄호 열고 원소값 순서대로 10 뭡니까? 20 30 40 50 대괄호 닫고 그 다음 아래쪽에는 뭐가 찍히겠어요? 여기 다 나와 있죠. 앞에 뭐라고? 배열 원소들의 평균 그래가지고 이꼴 30.0000000가 찍힐 거고 아래쪽에는 뭐가 나온다? 계속하려면은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점점점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QA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 9주차 강의 내용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루빨리 중간고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풀고 교재 처음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15주차 강의가 되겠죠. 차분하게 반복 학습을 해서 다가오는 기말고사 여러분들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교수님이 강조하지만은 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건강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날씨가 더더욱 더워집니다. 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늘 뭐 칸한 여러분들 잘 관리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건강 신경 쓰셔서 몸 안 아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에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사항이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교수님한테 유선으로 아니면은 뭐 메일로 또 아니면 우리 사이트에 뭐 쪽지를 주든지 주시면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뭘 보낸데 제때 만약에 뭐 교수님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또 교수님 업무 보다 보면 바쁘다 보면 제때 회신을 못 해주는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뭐 유선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